정혁진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소추안 발의 소추가 보고가 됐는데 4일날 그러니까 내일이죠. 본회의에서 탄핵 의결한다고 하는데 그 하나하나 사유를 좀 다 살펴보기는 어렵고 시간상 좀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영상 한번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관련된 이것도 탄핵 사유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감사원의 입장부터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감사의 경우 그분에 대한 다수의 비리 제보가 있어서 감사에 착수하였고 제보 사항 중 비리가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고 비리가 있는 부분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는 등 조사한 결과대로 공정하게 감사 보고서에 실었습니다. 불법이나 비리 의혹이 있음에도 정치적 시각 등을 의식하여 감사를 회피하거나 눈을 감는다면 감사원은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예,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사유에 대해서 좀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요. 그 내용, 감사 탄핵 사유가 적절한지 여부도 그렇고 방금 감사원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한 것에 대해서 민주당의 탄핵 사유, 소추 사유에 이 전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감사한 것은 정치적 표적 감사다, 직권남용이다. 그래서 최재해를 탄핵한다, 탄핵 사유를 삼았는데 전체적으로 이 탄핵 사유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이 전현희 의원에 대한 부분도 정치적 표적 감사로 이렇게 탄핵 사유를 삼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건 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탄핵이 됐어요. 행안부 장관 탄핵이 됐었고 방통위원장 탄핵이 돼가지고 지금 절차 진행 중이고 또 많은 검사들까지 탄핵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감사원장은 이런 사람들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감사원장은 어떤 걸 하는 것이냐,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는 기관이 그게 감사원 아니겠습니까? 감사원장은요, 감사하는 곳이에요.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불이익이 가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직무집행을 불법하게 하거나 부당하게 하거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원이 지적하고 그걸 통해 가지고 나라의 기강이 바로 서는 것인데, 그런데 예컨대 전현희 위원장 감사 당했어요. 기분 나빴겠죠. 그다음에 전현희 위원장한테 지적된 것들도 있고요. 오히려 이런저런 의심을 받았던 것이 해소됐던 그런 측면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거를 꽁하게 가지고 있다가 저 감사원장 내가 한번 어떻게든 망신 줘야 되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감사원이 제대로 서지 못하면요, 국가의 기강이 서지 못하게 된단 말이에요. 방통위원장도 중요하고 행안부 장관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감사원을 행정부의 일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최재해 그 원장이 말실수한 건 있었어요. 무슨 대통령 그거 도와줘야 된다, 넓은 의미에서는 그렇긴 하지만은 대통령으로부터 업무적으로 독립이 되어야 할 그런 측면도 있는 곳이 그게 감사원인데, 그래서 어떤 나라에 있어서는요, 감사원이 국회 밑에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니면 아예 독립을 갖다 하거나, 그런 감사원에 대해서 명백하지도 않은 그런 사유를 가지고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한다? 이거는 민주당이 갈 때까지 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하기는 언제는 갈 때까지 안 가나 싶지만, 두 번째는 최재해 원장은 어떤 사람이냐, 행정고시 붙은 다음에 거의 평생을 감사원에서만 근무한 사람이에요. 감사원에서 잔뼈 굵어가지고 감사위원까지 하다가 그러다가 리타이어 했던 분인데, 그런 리타이어 했던 분을 누가 감사원장으로 임명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습니까? 아니거든요. 누가 임명했느냐? 최재형 감사원장이 도저히 이 정부에서는 감사원장 이렇게는 못하겠다 해가지고 사퇴하니까 그 뒤에 감사원장 누구를 임명할까 찾은 다음에 찾은 사람이 그게 누구냐? 그게 최재해 감사원장 아니겠습니까? 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다, 그런데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한다, 이거는 그나마 조금이라도 그 명분이 설 텐데,
아예 전 정권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던 사람을, 그것도 무슨 어떤 정치적인 그런 것이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 평생 감사원에서만 근무했던 사람을 저런 정도 그 사유 가지고 탄핵을 한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민주당이 내세우는 탄핵 사유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는 민주당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대표적으로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탄핵을 언제 했습니까?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기 시작한 다음 날 탄핵했잖아요. 네. 그러면 무슨 직무집행이 있었습니까? 아무런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탄핵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그게 이진숙이고요. 그다음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구성만 되면 그 자리에서 구대빵 또 나올 겁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구대빵 나왔고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구대빵 나올 거고. 그런데 아무런 그 임기 시작한 다음 날에 취임한 다음 날에 그 탄핵한 취임한 다음 날에 있는 사람도 탄핵을 했는데 최재해 원장한테 탄핵 사유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아무리 주장을 해도 탄핵 사유가 있을 거라고는 저는 생각을 갖다가 하지 않고요. 결국은 그러니까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민주당은 이렇게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면 발의했고 통과시키려고 한다라고 하면 헌법재판관부터 다 임명해 놓고 그런 절차를 하든지 말든지 그렇게 해라. 다시 한번 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은 이제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그렇고 최재해 감사원장도 그렇고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대빵으로 그 탄핵이 기각이 될 거예요. 이상민 장관이었던 것처럼. 하지만 그 사이에 우리 국민들은 어떠한 또한 피해를 보고 있을 것인가. 방통위 만들어놨더니 제대로 굴러가지도 않고 심지어 헌법기관 중에 헌법기관인 감사원까지도 헌법에 뭐뭐 나와 있냐면요. 행정부 나와 있고요. 국회가 제일 먼저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행정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뭐가 나와 있느냐? 법원 나와 있고 그다음에 감사원 나와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헌법재판소 나와 있고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뭐 다른 그 어떤 기관보다도 헌법기관 중에 헌법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감사원인데 이렇게 감사원을 망신시키고 감사원을 무력화한다? 이거는 진짜로 어떻게 저런 그 마인드를 가진 정권이 수권을 갖다가 하려고 할 것인가? 어떻게 저런 그 민주당이 우리나라의 그 국정을 담당했던 집권 여당을 한 적이 있었는가? 이런 부분들도 참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 싶습니다. 예. 민주당이 어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사유로 삼은 사건 중에는 여러 사건이 있는데요. 그중에 뭐 여러 가 다 경악스럽습니다만 이건 너무나 경악스러운 일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감사한 것에 대해서 탄핵 사유로 삼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방부, 해경,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개입을 해서 월북몰이를 한 사건. 월북몰이만 한 게 아니죠. 당시에 우리 서해 공무원을 살릴 수 있음에도 대통령이 살릴 기회를 방치했던 아주 중대한 사안이었죠. 감사를 해보니까 이게 월북몰이가 아주 아무런 근거가 없음에도 그 월북몰이를 했던 사항들이 조직적으로 청와대 차원에서 진행됐다 확인이 됐죠. 그래서 20명 정도가 수사 대상으로 검찰 수사 대상에 올랐고 현재 재판 중인데 자 감사원의 그 문제 해명 한번 또 방송에 듣고 오겠습니다. 감사원은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공정하게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전 정부를 표적 감사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위배했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정치감사 사례로 거론되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유가족분들이 월북자로 몰린 고인의 명예회복과 진실 규명을 호소하고 있던 상황에서 국방부와 해경이 과거 자신들의 수사 결과 등이 잘못된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해보니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일에 소홀했고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우리 국민을 근거도 없이 월북자로 몰아 진실을 은폐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감사를 정치감사로 규정하는 이유를 저희는 알지 못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뭐 비행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또는 피살 사건은 사실은 가장 중요한 진상규명의 대상 중에 하나였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감사원의 뭐 당연히 감사뿐만 아니라 수사가 철저히 필요했던 사항인데 이게 탄핵 사유가 됐어요. 그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이 월북 사건은요, 제가 봤을 때 빨리 그 제대로 된 수사가 더 이루어져가지고 최종적인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국민이 예컨대 우리나라 국민이 금강산 여행 갔다가 예. 총에 맞아서 사망하는 일도 있었어요. 예. 그것도 굉장히 불행한 일이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북한에 그 책임을 물어야 되는 사건이지만 이 사건은 다른 거라고요. 이건 뭐냐면은 공무원이 자기 업무 수행 중에 순직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어떻게 그 순직한 공무원을 공무 수행 중에 순직한 공무원을 어떻게 월북으로 몰아가느냐?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란 말이죠. 그게 만약에 그 공무원이 그 지난 정권에서 어떤 특별한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내부적인 그 정권 내 필요성이 있었다. 그랬다라고 해도 어마어마하게 큰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공무원이 뭐 그 현장에서 일하시는 그런 공무원인데 무슨 정권하고 무슨 문제가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지난번에 문재인 정권은 그분을 그렇게 월북으로 몰고 가면서 월북으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요. 연금도 안 나와요. 네. 유가족들한테 순직 연금도 안 나오고 연금은 고사하고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 니네 아버지 이상한 사람이다. 바다 통해 가지고 희한하게 북한 넘어가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다. 이런 불명예까지 앉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된단 말이죠. 근데 왜 그렇게까지 그분을 월북자로 몰아가고 싶어 했을까? 그 이유는 저는 딱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분이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북한 사람들, 북한 군인들에 의해 가지고요. 질질질질 여기저기 이렇게 끌려다니다가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제 총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피살 당했고 피살 당한 다음에 또 어떻게 됐습니까? 화염 방사기로 그 시신까지 훼손당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천인 그 공노할 만행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나라의 어떤 국민, 그 어떤 사람이 개나 고양이나 뭐 들짐승이나 뭐 이런 그 동물들도 그런 식으로 살해하면요 동물보호법에 의해 가지고 처벌받는다고요. 하물며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 그것도 공무원이 공무 중에 그런 일을 당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는가? 문재인 대통령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이 먼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뭐 그 공무원은 사람이 아닙니까?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만 사람입니까? 왜 월북으로 몰았을까? 그 이유는 딱 하나다. 전 어떻게 생각하냐면 북한을 면책하기 위해서 아닌가. 북한을 면책해 주려면은 그 공무원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북한 들어가려고 했었고 그거를 북한에서 막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을 살해할 수밖에 없었다. 이 논리가 돼야지 만약에 우리나라 공무원이 업무 중에 그 공무 중에 발을 헛디뎌서 실족했는데 해가지고 북한까지 조류에 따라가지고 이렇게 간신히 흘러갔는데 그렇게 조난당한 사람을 마치 조롱하듯이 끌고 다니다가 그러다가 총으로 살해하고 그다음에 시신까지 훼손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럼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북한에 의해서 자행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북한을 그 커버 쳐주기 위해서 그래서 한 거 아닌가. 그거를 갖다가 감사원이 더 철저하게 밝히지 못한 게 저는 그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한스러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또 이렇게 감사했다고 해가지고 감사원장한테 이렇게 망신을 갖다가 주는 것인가? 저는 이거는 감사원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 유가족들이 그야말로 이제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 듭니다. 예.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지금 재판 중이긴 하지만 아주 엄격하게 다뤄야 될 사안이죠. 국가라는 조직이 국민의 생명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최고의 임무를 가졌음에도 우리 공무원, 우리 국민을 피살하는데 방조하거나 돕거나 사실은 외면했다면 그건 국가 공무원으로서 국가 최고 수반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죠. 그 엄격한 정말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데도 감사원의 감사 자체를 탄핵 사유로 합니다. 정말 천인 공노할 일인데요. 자, 다른 영상 하나 보겠는데요. 이건 탄핵 사유에서 빠졌습니다. 빠진 사유예요. 어떤 거냐면 원전 문제와 관련된 겁니다. 한번 탄핵 사유와 관련해서 빠진 사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통계 조작 감사의 경우 지난 정부의 아파트값 통계가 국민들의 인식과 괴리가 너무나 컸고 당시 통계청장 경질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잡음도 있어서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감사해 보니 대대적인 통계 조작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감사의 어떤 부분에 정치적 편향성이나 의도가 있다고 하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예, 제가 앞서서 조금 잘못 얘기했습니다. 원전이 아니라 국가 통계 조작인데요. 지금 감사원은 이번 탄핵 사유 소추가 보고되기 전에 감사원에서 미리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 통계 조작의 감사는 원칙적으로 어땠는지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 후에 2일에 어제 탄핵 사유 민주당이 탄핵 소추 보고했던 내용에는 이 국가 통계 조작에 관련된 최재 원장의 탄핵 사유로는 들어가진 않았는데 왜 국회 통계 조작 문제 넣을 것처럼 하더니 이번 실제로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왜 넣지 않았다고 보세요? 왜냐하면 그 통계 조작 사건이 다시 주목을 받는 게 그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전 정권 입장에서는 무지무지하게 부담이 됐다는 이야기인 거죠. 저는 지난 정권이 이렇게 그 재창출에 실패하고 그 무너지게 된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부동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재인 대통령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동산 자신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강남 아파트값 자신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어땠는가? 우리나라의 최근에 부동산 값이 폭등했던 적이 딱 2번 있었어요. 첫 번째가 언제냐? 노무현 대통령 때였어요. 그때 강남 아파트가 30평짜리가 3억 했었거든요. 그게 막 6억, 7억 이렇게 올라간 때가 노무현 정권 때고요. 그 다음에 그 강남 아파트가 10억짜리가 20억, 30억 그 이상으로 올라간 게 그게 언제냐? 그게 문재인 대통령 때 아니겠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나 문재인 대통령 때 공통점이 있어요. 아니 그래가지고 그때 그 국정농단 사건으로 그 깜빵 들어갔던 어떤 교수가 그 안에 있었던 어떤 사람한테 이야기 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 이거 노무현 시즌 2다 그러면서 당신 나가자마자 아파트 사라 그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이유가 뭐냐면은 시장을 무시했기 때문인 거죠. 시장에 순응해야지 시장을 내가 어떻게 건드려 보겠다라고 하면 그럼 시장에 의해서 잡혀먹은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때쯤 이사해가지고요. 여기저기 집 보러 다니느라고 기억이 나는데 진짜로 강남집 같은 경우에는요. 일주일에 1억씩 올라갔었어요. 전세도 뭐 일주일에 막 몇 천만 원씩만 올라가가지고 저도 그냥 깜짝깜짝 놀랐던 그게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정부 통계는 달랐다고요. 통계는 얼마 안 올랐어. 그런데 실감되는 거는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야 이러다가 저기 집을 갖다가 못 사면은 진짜로 그래가지고 생겨난 용어가 뭡니까? 그게 벼락거지잖아요. 그래가지고 똑같이 나랑 허앵커랑 똑같이 그냥 고만고만하게 살고 있었는데 저 집은 그냥 약간 무리해가지고 은행 대출 얻어가지고 집을 샀는데 그 집이 2배, 3배가 오른 거예요. 그 2배, 3배 오른 게 5억, 10억, 20억 이렇게 오른 거란 말이죠. 그러면 저는 그래도 소극적으로 그래도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이것저것 잘 따져가지고 계산해서 이자로 내가 낼 수 있는 돈이 한 달에 100만 원이면 100만 원이다. 그 이상 빚어는 거는 그거는 가정경제에 건전을 위해서 마땅하지 않다라고 해가지고 그냥 전세 살던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상대적 박탈감이 생기니까 벼락거지 운운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어떻게 통계가 이렇게 나왔는가 알고 봤더니 조금 전에 그 감사원 사무총장 밝힌 바처럼 그 통계에 대한 조작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통계청장이 누구였냐면 어떤 여자분이었어요. 여자 통계청장이었는데 그분 퇴임할 때 울먹울먹하면서 퇴임했습니다. 그 후임으로 통계청장 된 사람 누굽니까? 통계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었어요. 그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통계 조작했다는 게 드러난 것이 아닌가. 통계라고 하는 건요. 한 정부가 정책을 세우고 입안하고 그걸 집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로 데이터가 그게 통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의사랑 똑같은 거예요. 의사가 어떤 사람을 진단할 때 오른발이 문제가 됐다. 오른발을 갖다 수술해야 된다. 이렇게 진단을 해야 오른발을 수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단은 오른발로 했는데 그걸 갖다가 진단을 갖다가 거짓말 쳐가지고 왼발 수술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오른발도 망가지고 왼발도 망가지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역할을 하는 게 통계인데 그런 통계를 갖다가 손댔던 사실이 그게 이제 감사원에서 밝혀졌던 건데 그게
물론 민주당 입장에서는 못마땅하겠죠. 왜 이런 민감한 것들을 갖다 오픈을 했느냐. 그래서 그거 가지고 최재해 원장을 잡아볼까 했다가 그런데 정신 차린 거예요. 그것도 드러내면 야 민주당이 저런 짓까지 했었구나. 그게 또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마음 같아서야 뭐 그거 가지고도 최재해 원장한테 어떻게든 책임을 물고 싶은데 그러다가 역풍이 더 심해질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슬쩍 꼬리 내린 거 아닌가. 전 그 생각 듭니다. 아, 꼬리 내린 것이다. 이게 크게 논란이 될까봐. 국가 통계 조작은 여러 통계 조작이 있습니다만 그중에 부동산 통계 조작도 있죠. 물론 소득이라든가 이런 실업률 관련된 부분도 이 통계 조작을 한 게 있습니다만 가장 민감한 부분은 이 부동산 통계 조작이었는데 이 부동산 통계 조작이란 예를 잘 들어주시네요. 의사가 오른쪽을 진단했는데 왼쪽을 수술하면 오른쪽도 왼쪽도 다 망가진다. 예, 귀가 쏙쏙 들어오는데요. 아주 적절한 예를 잘 들으셨습니다. 국가 통계 조작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좀 살펴봤습니다. 예, 최재해 감사원장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좀 오늘 원래 본래 주제 본 주제가 있어서 최재해 감사원장 문제 탄핵 또 뭐 내일이죠. 내일 또 본회의에 올린다고 하니까 추가적인 소식이 있으면 또 이후에 다뤄보겠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펜앤마켓을 검색해주세요. 펜앤마켓은 펜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목표로 하는 마켓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